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브레인의 김일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제 사랑의 봉사단 전 이사장이신 김희환 이사장을 모시고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사랑의 봉사단의 그 전유진 가수가 그 홍보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우리 국제사랑의 봉사단이 사람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은 어떤 면이 좋은지, 또 전유진 같은 그 당시에는 그 트로트 투인가 거기에서 16강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시골 가서 우울해서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방구석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이 봉사단의 홍보대사를 이렇게 영입을 했는지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봉사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국제사랑의 봉사단은 이 세상에 그 고통받는 지역,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데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보듬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고등학생인데 그 당시에 떨어지긴 했지만은 국민들의 그 인기 투표 같은 데는 5주 6주 연속 1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MBC 뭐 편의 방송이라든지 또 뭐 그 KBS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홀홀 같은 노래는 참 어렵기도 하고 좋은 노래인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뭐 1000만 부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충격적으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졌지만은 그 전유진의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유진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배경이 있어갖고 누군가가 전유진을 홍보대사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했을 텐데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가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에 우리 암 환우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그 치유센터를 그때 마련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암 환우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암 환우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전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물론 운동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숲길 걷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 미스트로트 2였지 아마 그때가 그죠? 투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전유진이라는 학생이래요. 그 사실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KBS에서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KBS PD 가요제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금방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학생이 16강 탑 16에서인가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대중의 인기라든가 이런 여론으로 들어보면은 노래는 뭐 최고였죠. 최고였죠, 그죠?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최고였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팬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화도 나고 좀 뭐 응어리진 데도 있고 그때 화난 사람 많아요. 화난 댓글이 막 굉장했어요. 맞습니다. TV 조선 많이 폭파시키려 할 맞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저 고향에 내려가서 저도 마침 그 같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포항이,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그 본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뭐냐 하면은 그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암 환우가 됐다는 거는 이제 정말 별 소망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또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가 탁 오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뭔가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그런 절박한 시간에 그들을 좀 치료하면 우리 그 전유진 양도
이 우울한 분위기에서 금방 회복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고 또 그 고향 주변의 시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 학생이 이제 우리 홍보대사로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그 암 환우들을 함께하는 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참 그때 그 암 환우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노래 속에 우리 대중가요 그 노래 속에 참 그 슬픔도 있고 말이죠. 막 한이 맺힌 것들이 막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회복되고 부르는 사람은 부르면서 회복되고 또 듣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공감하면서 회복되고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심리 치료 중에 음악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음악 치료의 핵심은 이 청각을 통하면은 뇌 속으로 들어가요, 자극이. 그랬을 때 뇌의 기본 기능은 뭐든지 안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안정을 시키는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진동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각을 통해 가지고 뇌 속에 들어갔을 때에 뇌 속의 감정 영역이라든지 감정을 진정시키고 또 뇌의 모든 기억 기능 있잖아요. 그 기억인데 화난 기억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것들을 이 진정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류 문화에 보면은 희로애락이 다 있는데 특히 화나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해결을 못해서 가장 사람 살아가는데 친근하게 했던 것이 술이잖아요.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진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술보다도 음악이 들어가면 진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도 되고 호흡 조절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 나쁜 생각도 음악 들으면서 감격받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사람을 용서하게도 되고. 그게 이제 그 음악 치료를 깊이 들어가면은 참 이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유진 학생이 그 암 센터 사람들에게 그걸 했다라는 걸 듣고 나는 이제 뇌과학자로서 또 심리 치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언젠가는 꼭 한 번이 글을 쓰든지 이걸 영상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김희한 이사장님이 또 그걸 구상을 하셨고 옛날에 KBS PD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대형적인 큰 일들은 다 기획을 했잖아요. 뭐 그런 예초를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사물놀이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으로 다 기획했던 겁니다. 그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 혼자 아이디어로 한 거는 아니지만 많은 그 타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북이 따로 있고 장구가 따로 있고 말이죠. 징이 따로 있고 꽹과리 따로 있고 이랬는데 이걸 하나의 어떤 그 상품화 시키는 어떤 퍼포먼스 장르로 만들었던 이제 우리 1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사물놀이안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사물놀이 팬들이 뭐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 문화 행사라든가 또 엑스포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기획하고 관여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아까 우리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음악으로 치료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참 그 뭐 어디 가서 이 대중음악 트로트가 없었으면은 아마 어디 가서 한풀이 할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주 한 잔 하고 막걸리 한 잔 하면서 또 노래하고 이러면서 그 참 마음속에 맺혀진 응어리들을 쫙 씻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옆에서 노래하면 반주 넣어주고 그랬어요. 동백아가씨인가? 뭐 동백아가씨도 있고 그런 노래도 잘했고요. 또 배호라는 가수 아시죠? 배호 좋아하죠. 배호 좋아했어요. 그런 것도 옛날에 뭐 저 남인수, 백년설 뭐 이런 가수들도 좋아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트로트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네. 추궁기가 막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서양 음악의 영향.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일제 시대 때부터 출발이 되니까 일본의 엔카라는 것도 엔카. 영향. 사실 일본 사람들의 정서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해요. 눈물이 많고 정이 많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융합이 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트로트는 우리말로 유행가. 네. 예. 조금 더 이제 그러면은 대중가요. 네. 그럼 이제 노래 요자잖아요. 네. 노래 요자 그러면은 이제 동요도 있고 뭐 가곡도 있고 그 가요 그러면은 가거 이제 건전 가요도 있고 네. 이랬는데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서민적인 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일반인들이 정서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정서, 특히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그 서러움, 네.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의 이상 가족들. 네. 그래서 트로트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거는 6.25 전쟁 이후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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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죠. 용어는 트롯이라는 것이 영어적이지만은 네. 그것이 이제 한국의 트로트 고유한 정서, 고유한 어떤 그 근세사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하고 이게 문화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가곡보다는 좀 약간 또 이래 가지고 좀 뽕짝 이래 가지고 네. 딴따라 그러기도 하고. 예. 이제 술 한 잔 먹고 네. 젓가락 두드리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좀 네.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대중문화가 워낙에 네.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유한 게 노래방이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노래방 잘 몰라. 맞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 어느 나라든 노래방이 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재밌는 게 말이죠. 서양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많이 어울려 보는데 네. 서양 사람들은 노래 한 곡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가사를 다 외우는 것도 없고 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쩌다가 한두 곡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어나면은 마이크 서로 안 놀라 그래. 적어도 한 10곡은 맞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특별히 요즘에 와서는 이제 한류 그래가지고 네. 전 세계 뭐 저도 아프리카에 대학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가요, 그죠? 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단하죠, 인기가. 그 바람에 이제 정말 우리나라 마을까지도 우리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문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알고 이것을 잘 개발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뭐 이 이념의 전쟁 이런 시대를 건너서 이제는 초월하는 문화의 어떤 파워로 우리가 점점 전 세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류를 두 개를 느꼈어요. 예. 하나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 이제 도시가 아닌 이게 마을로 가보면은 아니 중요한 골목 유지에 태권도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니 미국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네. 걔네들이 도복을 입고 태권 와 전율을 느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태권도 사범들의 그 어떤 그 레전드적인 그런 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중구 사범 또 아이오와주의 정우진 사범 또 헐리우드의 유병영 또 여러 사람 우선 한 7명을 만나가지고 작업을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중구 사범은 그래요. 한류의 첫 시작은 태권도다. 근데 이해를 하죠. 근데 지금은요. 작년 10월 달인가 제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아리랑 축제에 제가 공동대회장을 갔어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저녁인데 K-팝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와 미국 아이들, 베트남 아이들, 다민족 아이들이요. 저거 평균 5명 중심으로 인원이 적고 많은 경우는 12명.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신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간을 그 사회자가 멘트도 없고 또 하고 기다려 올라가고 하는데 와, 그거 막 춤추고 하는데 제가 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전 세계의 젊은 아이들이 과거에는 비틀즈였는데 지금은 예. BTS. BTS. 나는 지금 BTS 잘 몰라요. 근데 외국 가면 BTS 모르면 더 이상해. 더 이상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 대중가요의 문화와 노래방 문화가 네. 결국은 전 세계의 코리아 디스포라, 예. 디스포라 맞습니까? 디스포라, 갑자기, 예. 코리안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죠. 그 영향에 이제 기초가 돼 가지고 네. 지금은 뭐 BTS도 있고 또 그 앞서 뭐 네, 그 앞서 싸이도 원더걸스에서부터 있어요. 예. 예. 저 박사님 그 얘기 하시니까 내가 그 한 가지 또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이제 그 우간다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예. 그 엔테베 공항이라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항에 비행기가 쫙 이렇게 착륙을 하는 순간에 착륙을 하고 비행기 바퀴가 바닥에 척 닿으면은 음악이 랜딩. 나와. 예, 예. 랜딩할 때 음악이 나오거든. 그렇죠. 음악이 나오는데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뒤에 앉았다가 전부 일어나서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야,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그 저 흑인 친구한테 물었어요. 예. 너 저거 어느 나라 노래인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른대. 근데 저 가수는 아냐? 그랬더니 가수는 싸인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he's Korean. 내가 그래서 얼마나 웃겨요. 그래. 아이고. 예. 그래서 우리 그 옆에 있는 그 김희연 이사장은 KBS 한 몇 년? 제가 14년간 네, 14년 예, 하고 음악 뭐 주로 음악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있었죠. 애국심이 이제 탁월하는데 애국심의 표현을 우리 젊은 아이들의 교육을 좀 특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꿈의 학교를 세웠죠. 네. 꿈의 학교 모집할 때 내가 가봤단 말이야. 아, 그렇습니까? 거기 딱 네. 기억이 태권도야. 그래서 꿈의 학교 그 지금 그 주소가 어떻게 되죠? 저 충남 서산. 예. 예. 그거를 정말 그 고심 끝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명문 학교가 됐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제가 은퇴한 지는 벌써 한 12년 전인데 예, 예. 예. 꽤나 그래도 유명한 학교로 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예, 정말 창의적이고. 그런 내가 언제 그 학교를 내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네. 김희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별명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의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의로운 그러죠. 의로운. 네. 그래서 나는 이름이 의환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러졌나? 그 내가 그때 그 다음인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게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야, 우리 시대에도 의인이라고 함께 일하는 같이 그 교사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때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사는 삶이 참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뭐 아프리카로 또 간다 그래가지고 예. 그 뭐 아프리카도 좀 얘기하죠. 뭐 그 학교. 예, 우리는 저 아프리카의 그 쿠미라는 지역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 인제 원통 뭐 그 정도에 있는 학교입니다. 와, 인제가 뭐 언제나는 예, 그런 그런 정도로. 그 첩첩산중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대학교를 우리 선배들이 설립을 했어요. 예. 설립을 했는데 학교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예. 또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현지인들하고 갈등하고 적응이 안 되고 해서 대학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구원투수가 돼달라. 예. 경험 있는 분이 와서 이 학교를 좀 다시 재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몸살이는데 제가 또 용감하게 손들었죠. 뭐 그거는 또 맨 땅에 헤딩한다고 우리 꿈의 학교라는 그 학교를 경험이 있어. 예, 맨 땅에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하지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꽤나 평판이 좋은 학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학생이 한 2,000명 되고 그 중에 한 절반이 현직 교사로 나가는 사범대학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제 그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은 외국인들이 오너십을 가진 그런 학교에는 허락을 안 해줘요. 인가를. 그런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범대학이 우리가 전교생의 절반이 사범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첩첩산중 시골로 다니면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탁 들어가면 말이죠. 어디선가 막 인사하러 와. 선생님들이. 어떻게 여길 다 오셨냐고. 그 나를 아느냐. 그러면 자기 쿠미대학 몇 년도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 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고마움, 감사. 참 내가 그 일을 그래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늘 삶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대판 슈바이처가 아닌가 그 생각해봤어요. 그건 좀 아니 그 당시에 슈바이처는 사실상 그런 대학이나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시대적으로 이제 앞서간 것밖에 없지. 영향력으로 치면은 뭐 슈바이처 중에 한 분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박사님 뭐 과찬입니다. 예. 그래서 참 오늘 사실은 이제 방송 중에 우리가 얘기가 잘 통하는데 KBS 문화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문화적인 거를 또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또 뭐 아는 분 아들이 또 뭐 가수로 또 했는데 이번에 아주 유명해졌죠.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 Sing Again 3에 우리 그 홍리삭이라는 우리 청년이 1등 했잖아요. 이 사람 누구냐? 그것도 또 이렇게 우리 총장님 아들이에요. 우리 총장님 쿠미 대학교. 쿠미 대학교의 총장님 아들인데 이사장님이고 총장님이고.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을 싱어게인에 나가는데도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이 마지막에 그 파이널에 부르는 노래 그거를 제가 추천을 했어요. 가사가 어때요? 바람의 노래 조용필 씨가 부른 곡인데 그 가사 중에 보면 아주 좋은 가사가 있어서 이렇게 좀 대중문화를 순화시키고 대중문화가 정말 어떤 소망을 주는 이런 가사를 좀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 가사 중에 보면은 모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이제 난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겠네. 이런 아름다운 그 가사가 참 좋잖아요. You raise me up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자 하는 어떤 소망을 던지는 메시지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라 그랬는데 아주 이번에 대상을 받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런 저는 이 문화와 함께 사람들의 삶 속에 희망을 주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보이지 못하던 영역을 창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늘 행복을 느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 이렇게 이런 얘기 우리 뇌 건강에 참 좋습니다. 우리가 뇌 그러면은 우리가 메슬로우의 그 5대 그 욕구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생리적인 거는 기본적인 이제 먹고 하는 거 이런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안정적인 욕구고 세 번째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애정 욕구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자기 존중, 존중받아야 되는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이 문화적인 것은 영역이 폭이 넓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꼭 무슨 법대로 가야 된다, 서울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교수가 다중지능 맞습니다. 그래서 8가지. 네네. 그래서 좀 다른 건 못해도 한 가지만 이렇게 잘 해도 네, 되는데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보면은 이제 트로트 그 젊은들 김다현이 있잖아요. 알죠. 네네네. 김다현의 아버지를 제가 친해요. 예, 그래서 예, 예. 나중에 한번 여기 와서 또 한번 얘기해. 지리산의 예, 그죠? 김봉 네네네. 훈장. 네, 훈장. 그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이 우리 어렸을 때 네. 그 어른들처럼 예. 수염도 기르고 예. 또 의관도 쓰고 네네네네. 그 사람은 우리 양복 안 입어요. 어디든지 한복만 한복, 입잖아요. 네. 한복 입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분이 또 창도 잘해요. 아. 창도 잘했는데 나도 개인적으로 참 모범적인 아버지인데 넘어서 모범적인 한국인이다. 왜? 다현이를 훈련시키는데 자세한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명산 10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100개를 아버지와 딸이 다 다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60개까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100개를 등산을 완수. 참 참 내가 멋진 아버지, 멋진 아버지였다. 멋진 아버지. 전유진 아버지도 지난번에 나온데 봐요. 포크레니 기사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네. 숨어오는 바람 소리를 차를 가면서 아버지와 딸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김봉건 훈장은 그 어린 딸하고 아빠가 그 산을 60개 나는 10개도 못 가봤거든. 그 어린 가녀린 초등학생 아버지가 누군가는 손흥민 아버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영향권. 네. 결국 그것이 옛날에는 뭐 인류대학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노래를 하고 축구를 하고 또 그 외에 이렇게 사회 봉사를 해서 자존감을 일깨울 수 있는. 마지막은 결국은 그런 바탕에서 인간의 요구는 자아실현이다. 자아실현이다. 그 자아실현에 이처럼 이제 선생님으로서 역할하는 분 또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는 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참 아름다운 얘기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 얘기 우리 박사님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열심히 좀 이렇게 홍보 좀 해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의인으로 호칭을 받는 오늘 김희환 구미학교 이사장님 그리고 국제 사랑의 봉사단 전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데 목표를 두지 않고 이렇게 누구나가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